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늘 오전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큰데요. 사실상 SKT 가입자 전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지금 이겁니다. 네, 이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는요. 이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 5대를 조사한 결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 등 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이 됐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유출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제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2차 조사 결과에서는요, 이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는요, 현재까지 총 23대로 기존 5대 대비해서 18대가 더 늘어났고요.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총 25종까지 늘어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 발표 당시에 이 악성 코드가 4종 사용됐다고 말은 했지만 이후 8종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13종이 더 발견이 된 겁니다. 특히 유출된 유심 정보는요, 가입자 식별키 기준 약 2,700만여 건에 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SK텔레콤 가입자와 알뜰폰 이용자를 합친 전체 고객이 2,500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해킹 사태 발생 이후 SK텔레콤에서 KT나 LG U+ 등으로 옮긴 이전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SK텔레콤 측은 스마트폰 이외에 스마트워치, 사물 인터넷 등 각종 단말기에 탑재된 유심을 모두 합친 수라면서 이전 가입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조사단은 또 앞서 1차 결과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서버는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와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현재 조사단이 파악한 서버 저장 파일 규모는 30만 건 가까이 나타나면서 이 정도 숫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만약 IMEI로 불리는 이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됐을 경우 당초 과기부나 SK텔레콤의 설명과는 달리 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복제폰 우려를 근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기부는요, 이 실제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됐더라도 복제폰 우려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15자리 숫자로 이뤄진 이 IMEI 값만 갖고는 이 제조사가 가진 단말기별 인증키가 없이는 복제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만들어졌다 해도 네트워크 접속 자체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 발표를 본다면요, 사실상 SK텔레콤의 전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털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게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오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이 지난 2022년 6월 15일로 특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조사단은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을 지난 2022년 6월 15일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지난해 12월 2일까지 자료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방화병 로그 기록에 남아있는 기간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 측은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해킹 공격이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이 피해 범위가 수천만 명 규모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